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 딜이냐는 법률 행위가 본인에게 효과가 미치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 요건으로 이제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자,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는 대리권이 일단 발생하여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소멸 전에만 이제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대리를 우리는 유권 대리라고 하고 유권 대리가 됐을 때 본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이 된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두 번째 요건을 이 시간에 봅니다. 그래서 138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3 해가지고 이제 대리 행위가 나오죠. 대리 행위. 자, 두 번째 요건으로요. 일단 대리권이 첫 번째 요건이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리 행위와 관련돼서요. 우리 앞에 설명했죠. 먼저 현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갑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만 갑의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자, 그 이외에도요. 어떻습니까? 이 대리행위가 바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법률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 그 요건을 또 갖추어야 되겠죠. 이제 그 내용을 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리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문 강의 시간에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다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대리는 특히 중요하고 복잡하니까요. 그래도 한 번 더 들었던 내용이 나중에 수월하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는 못하신다고 하더라도요. 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정도, 큰 흐름 정도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대리 행위와 관련돼서 현명을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현명주의와 관련돼서 114조를 보시면요. 자, 대리와 관련된 조문으로 첫 번째 조문이 114조입니다. 이 114조가요. 제가 설명했던 대리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다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문을 읽어보시면요.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자, 대리인이 그 권한 내니까 대리인이 그 권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즉 대리권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대리권의 그 범위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 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다. 이 말이요. 본인에게 그 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의 어떤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요. 본인에게 그 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사. 이것을 우리 법에서는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본인에게 그 효과를 미치려는 의사. 이것이 뭡니까? 바로 본인의 명의로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때 이렇게 현명을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직접 본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자, 이것이 대리의 첫 번째 조문으로요. 현명을 이제 규정해 놓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5조를 보시면요. 만약에 우리가 앞에 전했죠. 현명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현명을 하지 아니하면요. 현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게 뭡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본인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대리인, 자기 이름을 쓰고 자기 도장을 찍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비현명이라고 했죠. 자, 비현명을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효과는 그 명의자에게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즉, A에게 효과가 미친다. 즉, 갑에게 효과가 미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 대리인이 표시는 A라고 했지만요. 이 대리인이 갑을 위한다. 즉 갑의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이런 사람이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어요. 대리의사를 알았다든지 상대방이 대리의사로서 대리행위를 한다는 것. 즉 갑에게 효과를 미치기 위해서 대리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다든지 또는 한 번만 생각하면 알 수가 있었다. 즉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갑에게 미쳐도 상관이 없겠죠. 갑도 이미 을도 어떻습니까? 상대방도 갑에게 미치려는 의사를 알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갑에게 효과가 미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115조에 있어요. 자, 보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그 의사 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대리인이 그 효과의 귀속 주체가 된다. 대리인에게 귀속이 된다는 거죠. 이때 우리 앞에 잠깐 설명했죠. 대리인은 분명히 갑에게 미치려는 의사였는데 표시를 비록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없다. 직접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 뒷내용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그 법조문의 뒤에 그러나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그 대리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이때는 이제 가배기 효과가 미친다라는 것이 뒤에 있는데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네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는 거고요. 현명과 관련된데요. 밑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를 2번 보시면 이제 현명과 관련돼서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 행위와 관련돼서요. 이 법률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법률 행위가 어떻습니까? 법률 행위 일반적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야 본인에게 이 뭐 현명하고 대리권을 떠나서 법률 행위 요건을 갖췄을 때 가백의 효과가 미치게 되겠죠. 따라서 당사자적인 효과가 요건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적, 그 법률행위 내용이 있겠죠. 내용의 요건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와 관련돼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당사자 요건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목적을 먼저 보죠. 자, 목적과 관련돼서요. 자, A, 대리인과 상대방이 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확정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능하고 적법하고 타당성을 가져야 되겠죠. 이건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자, 그 내용은요, 우리가 앞에서 일반적인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그 내용의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따로 여기서 다룰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와 관련돼서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그 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고 했죠. 즉,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요, 그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든지 하자가 있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든지 이제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요. 자, 의사표시에 이렇게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의사표시의 불일치의 문제하고 하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문제를 과연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되겠죠. 자, 의리라는 사람이 법률행위를 하면서요, 사기를 쳤어요. 근데 사기를 쳤는데요, 갑에게는 사기를 쳤습니다. 사기를 쳤어요. 그런데 A한테는 사기를 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A는 사기를 당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A가 만약에 을과 법률행위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A는 전혀 사기가 없는 상태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법률행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권리금의 기속주체는 갑이 되지만 을이 A한테 사기를 쳤어요. 자, 갑은 사기를 치지 않았지만 A가 사기를 당했으면 A가 법률행위를 할 때 A가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보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사기를 이루 취소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의사표시가 일치 불일치 문제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이 법률행위는 대리인이 하기 때문에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치 불일치 하자의 문제에 있어서요, 그 기준은 본인과 대리인 중에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하지 않았으면 이런 것은 취소하지 못하고,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을 경우에는 본인의 사기 강박이, 본인에 대한 사기 강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리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대리행위 하자 해가지고요, 표준은 대리인이다. 거기 맨 밑에 있죠. 자, 그러면 밑에는요, 그러면 취소권은 대리인이 갖느냐, 본인이 갖느냐,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요,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을 때만 이제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취소는 A가 하느냐, 또 갑이 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을이 A한테 사기 강박을 해서 A가 사기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기 때문에 사기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데요. 이 취소는 과연 대리인이 아니냐, 본인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 설명했습니다. 대리행위를 통해서 발생되는 모든 권리 의무는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기강방을 통해서 D인이 법률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이 법률행위를 취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갑이 판단할 문제지 A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이죠. 따라서 그 취소권, 즉 D리 행위를 통해서 발생되는 본래적 권리 의무도 본인에게 귀속되지만 부수적인 그런 취소권 이런 것들도 다 본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취소할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고요. 자, 139페이지 보시면 디링이 하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보죠. 첫 번째 줄 보시면 이게 116조 1항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의사표시 효력에 있어서 의사의 흠결, 그러니까 표시행위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다. 즉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는 사정 이런 것들은요. 다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생략되어 있지만요.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는 이제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대리인이 착오가 발생을 했습니다. 대리인이 10억으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1억으로 잘못 썼어요. 그러면 의사표시가 불일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대리인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취소권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리인의 이런 착오에 대해서요.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연히 알아가지고 이 착오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알았으면은 본인은 어떻습니까? 착오를 개입해가지고요. 야, 이거 잘못 썼다라고 개입할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충분히 자기가 개입해가지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고 그냥 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착오가 있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가만히 있고 나서 나중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고 나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것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니까 이건 취소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착오가 있어서 간섭을 통해 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착오가 있기 때문에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모순의 행위가 되는 거죠. 착오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보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착오를 이루 취소하는 것은 자기 모순 행위가 되기 때문에 비록 A라는 사람이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A가 착오가 되지만 갑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가 알고 있었으면요. A가 몰라서 이것은 착오다라는 사실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좀 복잡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요.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예외적인 것이니까 나중에 우리 천천히 하고 원칙적으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 원칙적인 내용만 잘 기억하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요. 그럼 목적과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당사자와의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는 당사자와 관련돼서는 또 책이 없는데 또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책이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죠. 이건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일단 넘어가고요. 이것은 당사자와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든 요건, 법률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하고 일치되고 하자도 없고요. 그리고 현명도 했고요. 그리고 대리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리행위의 효과는 갑에게 미친다라는 거죠. 갑에게 미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갑에게 미치기 위한 유권대리가 되기 위한 요건들을 했다라면요. 자, 그러면요. 만약에 여기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하자가 있다든지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에 하나라도 흠결이 생기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대로 이런 경우에는 무효가 될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무효 또는 취소가 되겠죠. 만약에 현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앞에 설명했죠. 현명을 하지 않아서 A 이름만 썼을 때는 원칙적으로 A가 책임을 진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요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기까지는 우리가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A에게 대리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느냐죠. 이것이 바로 무권대리가 됐을 때입니다. 무권대리. 자, 현명도 하고요. 법률행위의 모든 요건도 다 갖추어졌는데 한 가지 대리권이 없었어요.
그럼 무권대리가 되겠죠. 자, 이런 무권대리가 됐을 때 어떻게 되냐. 그 효과를 이제 아는데. 자, 여러분, 139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제2절 해가지고 복대리가 있는데요. 복대리. 이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기가 일이 바빠가지고요. 다시 다른 사람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은 그 대리인이 다시 대리인이 된 사람에서 복대리라고 하는데 복대리는 조금 좀 복잡합니다.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요. 대리를 완전히 이해해야만이 또 복대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복대리는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자, 넘기시면은 141페이지에요. 무권대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무권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무권대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모든 요건은 갖추고 있었는데 대리권이 없다라는 거죠. 대리권이. 자, 대리권이 없다라는 것은요. 권한도 없이 이제 대리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이 있는데요. A라고 하는 사람이요. A라고 하는 사람이 갑의 아들이에요. 자, 갑의 아들인데 집을 좀 그렇지 않아도 팔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집을 팔려고 자꾸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자꾸 찾아보다가 보니까는 좋은 가격으로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나타났으니까 A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대리해가지고 대리행위를 했습니다. 대리행위를. 자, 그럼 이때 자식이 아버지에 대한 대리권이 있습니까? 자식이 당연히 아버지에 대한 대리인이 되지는 않아요. 법정 대리도 안 되고요. 또 아버지가 자식한테 대리권을 수여한 적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대리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리권이 없이 했기 때문에 A는 비록 아버지를 위해서 대리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요. 이것은 A에게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무권대리 되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자식에 대해서는요. 여기서 거꾸로요. 갑이 자식이고 A가 아버지라고 해보죠. 자, 부모는 갑이 미성년자인 자녀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대리권, 법정 대리권이 있습니다. 부모가 법정 대리예요. 그런데 자식이요,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서요, 성년이 되면은 이 사람이 스스로 이제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년이 되는 시기가요, 과거에는 만 20세였는데 지금은 만 19세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몰라요. 만 20세에서 19세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만 19세가 됐습니다. 19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년이 되기 위해서는 20년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여전히 나에게 대리권이 있는 줄 알고 갑을 대리해서 갑을 위해서 법률행위를 했어요. 법률행위 했지만 어떻습니까? 비록 갑을 위해서 법률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A는 어떻습니까? 갑이 성년이 되는 순간 대리권이 소멸한 거죠. 그래서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갑을 위해서요, 대리행위를 했고, 아무리 갑을 위해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A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대리가 됩니다. 자, 이런 무권대리가 됐을 때 효력입니다. 자, 무권대리라고 하는 것이요, A라는 사람이 갑의 명의를 대리권도 없이 함부로 사용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요, 갑을 위해서 행위를 하긴 했는데 또 대리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무권대리요.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리권도 없는 사람이 대리행위에 대해서 그 본인이 여기 본인이 되죠. 이 사람이 대리인. 대리는 대리인인데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상대방이 될 것이고요. 자, 이랬을 때 효과입니다. 무권 대리행위를 했을 때 A가 을에게 일단 본인에게 얻었습니까? 본인에게 대리행위를 통해서 그 효과가 귀속되기 위해서는 현명을 해야 되고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는 이 대리행위가 어떠한 효과도 미쳐서는 안 되겠죠. 이 대리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서는 안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대리행위의 효과는 갑에게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본인 갑이 되겠죠. 본인 갑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되겠죠. 여기서 무효라고 하는 것은 대리행위의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걸 확정적으로 무효로 놓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자, A가 어떻습니까? 갑을 위해서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A가 갑을 위해서 물건을 팔아줬는데 보니까 비싸게 잘 팔았더라 이거죠. 갑도 어차피 팔 생각이었는데 을은 어차피 그 물건을 살 생각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요, 굳이 무효라고 하게 되면, 대리권이 없어서 무효가 되면 갑하고 을하고 다시 또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무권 대리니까.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다시 을과 계약을 해야 되니까 같은 일을 두 번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요. A도 갑을 위해서 행위를 했고 을도 갑에게 권리물을 귀속시키기 위해서 그 법적 효과가 갑에게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대리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A는 일단 대리 행위를 한 겁니다. 대리 행위. 대리 행위를 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갑 대리인 이제 A 이렇게 행위를 한 것이죠. 갑 대리인 A 이렇게. 자, 그러면 을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뢰를 한 것이죠. 자, 대리인이라고 하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사는 것이지 만약에 A가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이 없는 사람한테도 물건을 샀을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 사람이 대리권이 있는 줄 알고 믿고 샀겠죠. 대리권이 없는 사람한테 물건을 살 리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했다는 거죠. 을이라는 사람이. 믿고 샀습니다. 믿고 샀다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A에게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갑한테는 원칙적으로 무효다라는 거죠. 자기들끼리 붙이고 장구치고 했다고 해서 갑이 책임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무효다라는 거죠. 그러나 을도 갑에게 미치려는 의사로 신뢰하고 계약을 했고 A도 갑에게 미치려는 의사, 갑을 위해서 행위를 했어요. 근데 갑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괜찮더라 이거죠. 괜찮으면요. 굳이 이것을 무효로 두고 다시 자기가 계약할 필요 없이 이것을 간단하게 어떻습니까? 추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행위는 원래 무효였지만은요. 이 무효였지만은 본인이 추인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추인만 해주면 A도 좋고 을도 좋고 갑도 좋고 모두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원래는 무효이지만요. 본인은 이 행위가 별로 마음에 든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 행위 원래 무효인 행위이긴 하지만은 추인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추인만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다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원래는 무효였지만은 그것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여기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는 것은요.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대리 행위를 했던 때 이때로 소급해가지고요. 원래 이것은 무효였습니다. 무효였다고 하지만은 그 이후에 추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대리 행위를 했던 때로 소급해가지고 처음부터 완전히 유효인 것으로 취급해요. 그러면 서로가 다 좋은 거죠. 마치 유권 대리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취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은 어떻습니까? 대리권도 없는 사람이 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필요는 없으니까요. 추인을 하지 않고 추인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추인을 안 했기 때문에요. 원래 무효였던 것이 이제는 확정적으로 이제 무효가 됩니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무권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요. 본인에게 무효라고 했는데 본인이 나중에라도 추인을 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될 수도 있죠. 추인을 거절하면 비로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무효는요. 무효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추인을 통해서 유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무효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될 수도 있는 유동적인 무효 상태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법률행위, 즉 대리행위를 했을 때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인을 통해서 유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때 본인은 이제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을요, 상대방, 을에게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행위 내용을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직접 자기가 을에 대해서 추인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을에게 직접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을과 법률행위를 갑이 직접 한 사람은 아니죠. 대리인이 했기 때문에요.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을 상대방이 직접 하지 않고요. 그 무권 대리인에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법률행위를 직접 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에게 추인 또는 추인 거절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을 통해서 확정적 유효를 만들 수도 있고 확정적 무효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의 추인 거절권에서 141페이지에 있죠. 그래서 자, 무권 대리 130조 보시면은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 그렇죠? 계약을 했을 때, 무권 대리인이 계약을 했을 때죠. 이때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추인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원칙적으로 무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가 되지만 추인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는 거죠. 자, 132조 보시면요.
그런데 추인을 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132조는 이때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의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게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자, 본인은요,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을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추인을 한 것이 아니라 무권 대리인에게만 추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만 추인을 했으면 상대방은 추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있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요, 나중에 보겠지만 을이라는 사람은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철회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뒤에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하지 않았을 때는, 상대방이 그래서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을은 철회를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이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해서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을은 철회를 해버릴 수도 있는데, 요거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다시 설명하고요. 133조 보시면은 추인의 효력이 있죠. 자, 추인을 만약에, 자, 추인 거절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지만 추인을 하게 되면 또 확정적으로 유효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인을 하게 되면은 소급해서요, 계약 시, 대리행위 시를 말하겠죠. 대리행위 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권 대리가 됐을 때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경우 문제됩니다. 자, 상대방에 대해서 보죠. 자, 그러면은 추인 거절은요, 오로지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요. 자, 추인을 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고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데, 그 확정적 무효나 유효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본인의 일방적 의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은 추인을 하게 되면은 유효가 됐기 때문에 물건을 팔았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것을 돈 주고 사면 되겠죠. 돈을 지급하고 물건을 취득하면 됩니다. 그런데 추인을 거절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얼른 다른 집 사러 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은 추인해주면은 그냥 갑한테 돈 주면 되고 추인 거절하면 딴 데 가서 사야 되는데,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은 오로지 본인의 의사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을이라는 사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오로지 추인 거절은 본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상대방은 어떻게 됩니까? 불안정한 지위를 갖게 되겠죠. 이 확정적 유효와 확정적 무효가 오로지 본인에 의해서 결정되다 보니까 상대방은 불안정한 지위를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대방의 이런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서요, 우리 법에서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요, 이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권이라고 해서요, 추인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냐면요, 법률행위를 한 때로부터 10년 안에만 행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어떻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불안한 지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불안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 지위를 좀 더 빨리 확정을 시켜서 안정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요, 우리 법에서는 이 상대방에게 본인은 추인 거절은 본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요, 빨리 좀 결정해달라. 추인할 것인지 추인 거절할 것인지 빨리 좀 결정해달라고 최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권이 있어요. 자, 최고권은 추인할래, 추인 거절할래 빨리 결정을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추인도 할 수 있고 추인 거절도 할 수 있는 본인에게만 최고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무권대리는 추인 거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권대리인에게 최고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본인에게 이렇게 최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대방은 본인에 대해서 최고권이 인정됩니다. 최고권. 자, 최고권을 인정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자, 상당한 기간.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한 달 정도라고 하면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합니다. 추인할래, 추인 거절할래. 그래서 한 달 안에요. 한 달 안에 본인이 확답을 합니다. 확답을 하게 되면은 추인 또는 추인 거절 둘 중에 확답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상당한 기간 안에 어떻습니까? 확정적 유효가 되든 무효가 되든 어떻습니까? 확답대로 확정이 되겠죠. 확답대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10년간 불안정한 지위가 최소한 어떻게 돼요? 상당한 기간 내에는 확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안에 불안한 지위를 해소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물어봤는데요, 아무런 확답을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겠어요? 그러면 확답을 안 해버리면은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확답을 하게 되면 확답대로 확정이 될 텐데 아무런 확답이 없으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법률이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뭐로 규정을 해놨느냐? 최고를 했는데도요, 아무런 확답이 없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앞으로도 최고라는 개념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최고를 했을 때 아무런 확답이 없었을 때 그 효과는요, 민법의 모든 규정은 다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동일한 내용은 뭐냐면요, 최고를 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있는 그대로 냅두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법의 모든 규정은 최고를 했을 때 확답이 없으면 있는 그대로 냅두자,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를 했는데 확답이 없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냅두자. 자,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유동적이긴 하지만 무효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냥 냅두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 법의 규정에 있어서는요, 아무런 그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요, 무효인 상태로 냅두자. 즉,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거절한 것으로. 그래서 추인 거절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확정적 무효가 돼서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확정적 무효, 확정. 그래서 최소한 그 상당한 기간 안에는 불안정한 지위를 이제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고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상대방이 최고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그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불안정한 지위가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됩니다. 자,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에요, 한 달 동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달간 기다리는 것도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계약에 있어서는 저 상대방이 뭐니까 알고 보니까 무권 대리인이에요. 무권 대리였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요, 야, 너 무권 대리였어? 야, 알았어. 처음부터 이거 없었던 것을 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을 해. 이것을 철회라고 합니다. 철회. 철회권이 있어요. 철회권. 자, 처음부터 없었던 것을 했을 때는 본인에게 손해는 안 가게 되겠죠. 본인에게 최소한 없었던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철회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손해가 가는 일은 없기 때문에 빨리 한 달간 그 상당한 기간 기다리기 싫으면 상대방이 적극적으로요, 무권 대리인이었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해라고 해서 철회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자, 철회권을 행사하게 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해 그랬으니까 어떻습니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은요, 자기 의사에 의해서요, 무권 대리행위를 확정적 유효로 만들 수는 없겠죠. 본인에게 확정적 유효로 만들 수는 없지만은 원래 이것이 유동적인 무효 상태였기 때문에요, 확정적 무효로 만드는 이런 철회권은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더 이상은 이제 추인할 수가 없겠죠, 본인은. 그러면은 이거 확정적으로 무효를 만드는 철회권이기 때문에 철회권은 언제만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만 행사할 수 있겠죠. 본인이 추인을 통해서 확정적 유효가 돼버리면 확정적 무효로 만드는 철회는 할 수가 없죠. 즉, 확정적 유효와 확정적 무효는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추인을 하게 되면 철회를 하지 못하고요. 또 반대로 먼저 상대방이 먼저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본인이 더 이상은 이제 추인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철회가 먼저냐 추인이 먼저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던 게 있었죠.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추인을 하는데 상대방이 하지 않고 A한테만 추인을 하게 되면은 추인을 했으니까 확정적 유효가 됐어요. 유효가 됐지만은 상대방은 모른다는 거죠.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철회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추인을 하게 되면 철회를 못하지만은 본인이 추인했다는 사실을 모를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를 만드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철회권을. 자, 다시 말해서 상대방은 이제 최고권도 행사할 수 있지만 철회권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철회권이라고 하는 것은, 철회권은 본인에게는 당연히 철회할 수도 있고요. 또 나아가서 이 무권 대리인 A요. 최고는요, 추인할래, 추인 거절할래 묻는 거기 때문에 본인한테 해야 되지만은 철회권이라는 것은 없었던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본인뿐만 아니라 무권 대리인 이 사람한테도 야, 너 무권 대리인이었어? 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해. 라고 해서 철회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철회권과 취소권과 최고권과 관해서 좀 구별해야 될 것이요.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철회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요. A가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알고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권 대리니까 철회를 하겠다. 무권 대리라는 걸 알면서 계약을 하고 너 무권 대리니까 철회를 하겠다는 것은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거죠.
따라서요, 이 철회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회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만 처리를 할 수 있지, 뻔히 알고 행위를 한 사람, 계약을 한 사람이 너 무권대리니까 처리를 하겠다, 이런 것은 모순된 행위이기 때문에 철회권의 행사는요, 철회권의 행사는 이 A가 무권대리인이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몰랐을 때, 즉 선의인 경우에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악의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고는 좀 달라요. 비록 알았다고 하더라도요,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야, 너 추인할래, 추인 거절할래? 묻는 건 상관없잖아요. 내가 뭐 어떻게 하자라는 게 아니죠.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야, 추인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추인할래, 추인 거절할래? 빨리 대답 좀 해달라. 묻는 건 상관이 없겠죠. 따라서, 최고권은요, 선의이건, 그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몰랐던 선의이건,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알았던 악의의 상대방이건 다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법 규정이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그 2에서 상대방의 철회권, 최고권이 있죠. 이제 법 내용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131조부터 읽죠. 상대방의 최고권 해가지고 이 앞에 있으니까. 자,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그러니까 무권대리라는 거죠. 대리권이 없으니까.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어떻습니까? 추인 여부의 확답, 너 추인할래, 추인 거절할래, 확답을 최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하게 되면 확답대로 활정이 될 텐데, 만약에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았어요. 아무런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는 거죠. 바라지 않은 경우, 이게 이제 예외적으로 발신주를 취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아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법이 뭐라고 돼 있어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본다. 그 다음에 134조 보시면은 상대방의 철회권에서요. 자,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자, 추인을 해버리면 확정적 유효가 됐으니까 처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요. 있을 때까지는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리고 무권대리, 그 대리인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철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철회를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이제 아무것도 없었던 것으로 확정적 무효가 된다는 거죠. 다만 밑에 있죠.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때죠. 안때가 뭡니까? 악의자죠. 이렇게 안때에는 악의인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즉 선의자만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최고에 있어서는 그런 말이 없었죠. 그러니까 선이건 악이건 모두 최고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3번 보죠. 3번. 자, 무권대리 얘기가 있었을 때요. 자, 보죠. 이제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좀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죠. 자, 만약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요. 추인을 해줍니다. 자, 추인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A도 좋고. 그러니까 추인을 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됐기 때문에 A가 갑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리권이 없더라.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추인을 해줘가지고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책임지겠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A 좋은 거죠. A도 좋고요. 무권 대리가 돼가지고 원래는 무효인 줄 알았더니 갑이가 자기가 책임져 주겠대요. 그러니까 을도 좋은 거죠. 갑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갑도 좋은 거죠. 자기 의사에서 자기가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갑이 만약에 추인을 해주면 마치 유권 대리가 됐을 때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인만 해주면 갑도 좋고 A도 좋고 을도 좋고 모두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추인을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무권 대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추인을 거절해버렸을 때 이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추인을 거절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는, 을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이 사람이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줄 알고 믿고 거래 행위를 했는데 추인을 거절해가지고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버리니까 을은 어떻게 됩니까?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손해를 어떻습니까? 이 사람한테 어떻게 배상을 해준다든지 이 사람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무권 대리는요, 추인을 거절했을 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을 이제 보호해주기 위해서요. 무효가 됐으니까 상대방은 손해를 발생했죠. 믿고 거래를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손해는 뭐 때문에 생긴 겁니까? 이 모든 사단이요. A가 대리권만 있었으면 어떻습니까? 갑이 유효가 돼가지고 갑이 책임질 텐데 대리권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죠. 그러니까 A가 대리권도 없이 대리행위를 하는 바람에 그걸 믿고 거래한 문제가, 믿고 거래해서 생긴다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결국 갑이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갑은 이제 책임을 지지 않겠죠. 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자기는 뭐 대리권도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대리행위를 해버린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인 거절할 수가 있고, 추인 거절할 수가 있는데, 추인 거절을 통해서 을이 손해를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사단은 A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을은 결국 이제 A한테 어떻습니까? 네가 대신 이행하라는 거죠. 네가 대신.
그러니까 갑은 추인 거절 해버렸으니까 네가 대신 이행하라. 또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부동산이면은 A라는 사람이 대신 이행할 수가 없는 거죠. 이행할 수 없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네가 손해를 배상하라 이거죠. 손해를 배상해라. 따라서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이제 무권 대리인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인 거절하게 되면 결국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묻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추인 거절을 하게 되면은 결국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죠. 자, 아마 이때 이행 손해배상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는 상대방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5조 보시면요. 밑에 무권 대리인의 책임 있죠. 그래서 135조 보시면 무권 대리인이 이제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예요. 자,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해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무권 대리라는 것이죠. 무권 대리. 유권 대리가 되면은 갑이 책임지니까 A가 책임질 필요 없고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했을 때요. 즉 추인 거절이 발생했다는 거죠. 물론 추인도 하지 않고 추인도 거절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나중이라도 갑이 추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하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이제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추인을 얻지 못한 때라는 것은 결국 추인 거절이 이루어진 때를 의미하는 거죠. 이럴 때는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서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무권 대리가 됐을 때 갑과 이제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그리고 무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추인 거절이 발생하겠을 때 무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자, A는요, 갑에 대해서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갑과 A 사이에는 뭐 대리권 관계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서는 어떤 대리에 관한 아무 법률 관계가 생기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권 대리가 됐을 때는 해결이 됩니다. 자, 무권 대리가 됐을 때 효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 입문서에는 없지만요.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이제 하게 될 텐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제 표현 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맛만 보면은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요. 추인 거절을 하게 되면요. 을은 A한테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대신 이행하라고 해도요.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갑을 대신해서 이행할 수가 없어요. 자, 갑을 대신해서 이행할 수 없으면 결국 을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했더니 A가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으면 을은 어떻게 됩니까? 대신 이행도 못 받고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고 결국 을은 어떻게 돼요?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끝나버리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이 거래 안전을 위해서요. 비록 무권 대리라고 하더라도요. 자,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했고요.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이 신뢰를 했습니다. 이렇다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한 거기 때문에 갑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무권 대리가 돼서 얼마든지 추인 거절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관계요. 대리행위를 하고 신뢰하는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혹시라도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었을 때요. 갑에게 귀책 사유. 귀책 사유라는 것은 책임을 귀속시킬 만한 사유가 있었을 때요. 갑에게 조금이라도 책임을 귀속시킬 사유가 있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과 나아가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표현대리라고 해요. 책임은 없지만은요, 우리가 나중에 표현대리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건 복잡하기 때문에 맛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 행위가 있었고 상대방이 신뢰를 했다고 하더라도 원래는 갑은 추인 거절을 통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만은 만약에 갑에게 조금이라도 책임을 귀속시킬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마치 이것은 무권 대리지만 정상적인 대리처럼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갑에게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갑에게 책임을 지울 수가 있어요. 갑에게 책임을 지울 수가 있다. 이것을 표현 대리라고 합니다. 자, 표현 대리가 됐을 때는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자, 무권 대리가 됐을 때 갑의 가장 큰 권한은요, 추인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추인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추인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갑에게요,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때는 갑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갑은 추인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추인 거절. 추인 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갑이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요. 추인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도 상대방에게 책임질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표현 대리가 되는데 이 표현 대리는 우리가 나중에 하는데요. 미리 만약에 공부하신 분들은 표현 대리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권 대리이지만은 추인 거절을 할 수 없는 무권 대리를 우리는 표현 대리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요, 제가 기본 강의 시간 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까지 해서 이제 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대리는 좀 어렵습니다. 개념도 좀 접하기 어렵고 좀 어려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언젠가는 대리도 정복을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보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대리의 내용,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바로 이해하실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생리적 법조인 되십니다. 그래서 이 대리는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제 몇 번을 반복해서 들으시다 보면 또 뒤에 있는 내용들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어렵다고 해서 자꾸 미루다 보면은요, 결국 모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내용인데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내용이라면은 미리서 빨리 반복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대리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이해하지는 못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해하는 데까지만 이해하시고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기본 강의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리를 마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법률행위와 관련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